최근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나쁜 습관으로 인해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퇴화가 빨라져서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아픈 게 요 엉치로 왔다가 뭐 허벅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아픈 게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고. 허리가 좀 돌아가고 그러면은 다리로 내려가지고 너무 아파요. 못 견딜 정도로.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을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몸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척추 질환이 나타났을 때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무척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흔히 허리 디스크를 생각하기 쉽지만 척추와 관련된 질환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치료법도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오늘은 척추 질환과 척추 수술 시기에 대해 남태욱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질환들이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 뼈 사이 물렁뼈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는 허리 디스크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척추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후관절이나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어긋나서 척추 전방 전이증, 그걸로 대표되는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허리 디스크는 심하지 않은 경우 신경에 마비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심한 통증이 있거나,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신경 주사를 한다든지 또 카테터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디스크 터진 주위에 디스크를 흡수시키는 허리 시술, 시술을 할 수 있겠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주사 치료,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지만 많이 심한 경우는 요즘은 내시경으로 이용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 협착이 있으면 신경이 눌려지니까 그것을 풀어주는 감압술. 근데 너무 심한 경우는 협착증이 너무 심한 경우는 나사고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사를 보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방전이증이라는 것은 척추뼈가 아무래도 어긋나니까, 예전에는 전방전이증은 대부분 나사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전방전이증이 아주 심한 경우, 우리가 보면 단계를 나누는데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 그것은 나사고정을 해야 되지만은 한 1단계, 2단계까지도 내시경으로 신경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시경 감압을 하는 경우도 있죠. 촉촉히 봄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이곳은 남갑수 씨가 운영하는 김치 공장입니다. 아침부터 이곳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맛있는 김치를 버무리고 있는 손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마워라. 허리 협착증으로 며칠 후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야 하지만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통증이 이어져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아픈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허리가 좀 돌아가고 그러면은 주사 한 데서 맞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로 내려가지고 너무 아파요. 못 견딜 정도로. 이번 날짜가 잡혔지만 오늘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갑수 씨. 아픈 허리 때문인지 구부정한 자세로 일은 계속됩니다. 다행히 딸이 함께 있어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내 허리 아파 못 하겠다. 내가 할게. 가서 쉬어요. 아유 허리야. 가서 쉬어. 내가 할게. 다리도 발도 저리고 다리에 허리를 내려가 아프다. 지금? 감각 없어? 감각이 없어. 허리는? 허리도 아프고. 좀 가서 쉬라. 그럼 내가 할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는 거는 이제 그냥 보통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은 퇴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 일 자체가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일이고 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 아플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저도 느끼고 저도 해보니까 엄마보다 훨씬 젊은 저도 해도 힘든데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뭐 수술 잘하는 원장님한테 이제 수술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많이 알아보고 그래 찾아가가지고 그 병원 가게 된 거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술이. 수술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남태욱 원장이 갑수 씨의 입원실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심한데 3번, 4번, 5번 하고 거기를 요만큼 내시경 구멍을 내가지고 허리만 맞춰서 신경만 좀 풀어줄 겁니다. 그래가 또 운이 좋으면 또 열에 평생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4, 5년 있다가 더 안 좋아지면 나사를 보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아끼셔야지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하시는 일이 배추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 할머니 엎드리가 있으니까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처리해야 되고 원장님만 믿을게요. 잘해줄 수 있어.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네. 걱정은 돼서 잠은 좀 어저께 잘 안 오대요. 그런데 원장님 믿고 이제 참 그거 할게. 원장님이 보니까 좀 신뢰가 가네. 신뢰가 가고 막 잘 되겠다는 느낌이 확 와요. 그 오랫동안 이렇게 반찬 가게를 혼자 시장에서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실 때 보면 다리가 저려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거는 오래됐죠. 오래됐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걷기가 힘들고 신경이 너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소변 장애가 생겨가지고 하루에 한 소변을 20번 정도 이렇게 보시게 되다 보니까 뭐 소변 보고 와서 또 보고 또 밤에 잠을 잘 때도 소변 때문에 잠을 자기도 힘들고 통증이 심해서 그렇게 돼서 오시게 됐죠. 어머니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척추 측만증 이렇게 허리가 휘어진 각도가 거의 20도 가까이 휘어져 있고 그리고 3, 4, 5번의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신경이 많이 압박을 받아서 압박을 심하게 받다 보니 소변 장애도 조금 오시는 것 같고 밤에 잠을 자기 힘들고 그런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3, 4, 5번을 다 유압술, 나사로 보강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내시경 수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허리만 맞춰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신경을 풀어주는 신경감압술 3, 4, 5번을 하게 됐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숨기고 싶은 건지 눈을 꼭 감고 수술실로 가는 갑수 씨. 오늘은 작은 절개 부위를 통해 내시경을 넣어 협착된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척수관과 추간공의 좁혀진 공간을 넓히는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를 해 수술 시간도 비교적 짧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는 예전 같았으면 나사 고정한 유압술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수술 기술이 좀 발달하고 내시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시경으로 신경을 좀 풀어주는 수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 다행히 내시경으로 풀어주면 아무래도 그 신경을 누르는 뼈를 조금 덜 절제를 하고 기존에 자기 본인의 조직을 잘 보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친구들하고 운동도 하고 우리 아저씨하고도 막 운동도 하고 그래 그게 바람이고 뭐 일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게 제일 극입니다. 맨날 짜증스럽게 생활을 하니까 집 식구들도 피곤해요. 이번에는 술을 잘 받고 이제 웃으면서 살자. 짜증 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북적이던 병원이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조금은 한가해졌습니다. 오늘 시술을 앞둔 손준표 씨는 시간에 맞춰 병원을 찾았는데요.
배달을 많이 하는 직업 때문인지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손까지 저려와 일상생활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질환은 과연 뭘까요? 물건 들 때 약간 찌릿한 게 있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제 손끝이 약간 저리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심해지면 목이 이게 좌우로 안 됩니다. 더 심해지면 이제 걸을 때 이제 통증도 있더라고요. 디스크인데 이게 뭐 좀 일을 무리하게 하면 이게 좀 좁아져서 신경을 눌려서 이렇게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시술도 다른 병원에서 한 2-3번 정도 받았어요. 시술이 오래 안 가서 지금 또 그 조금 찌릿찌릿하게 아픈 증상이 있어서 그냥 시술을 하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주표 씨. 안녕하세요. 지금 제일 불편한 데가 어디입니까? 목이 불편합니다. 팔로 저린 게 내려와요? 이렇게? 네. 어디까지 내려와요? 손 끝에까지 내려오거든요. 손끝까지? 네. 손끝까지. 날개죽지 여기는 안 아파요? 네, 날개 쪽지도 아프긴 아프죠. 목하고. 지금 보니까 어깨도 지금 보니까 이게 오십견 정세가 있어가지고 어깨도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관절은 치료하고는 수술하거나 간단한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회복 안 돼가면 일을 좀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MRI 사진인데 머리에서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 3번, 4번하고 6번, 7번에 목 디스크가 있어요. 이 신경을 좀 풀어가지고 근육이 이완돼가지고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관리가 되면 어깨는 이제 그때 경과 보고 그래도 어깨가 아프면 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많이 좋아지면 나중에 보고 그거는 그때 하면 되니까 아무리 간단한 수술을 하더라도 최소한 뭐 2-3주 내에서 한 달은 좀 일을 하는 게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신중하게 해보고 지금 아직까지는 다행히 수술이 급하지는 않으니까 시술하고 나서 일주일마다 한 달 반, 2달 정도 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치료 한번 해보입시다. 예. 그래가지고. 네. 자, 밖에 좀 기다리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장에 식육점을 하시는데 식육점도 하시고 배달도 하시고 이래 하다 보니까 배달하시다가 넘어지셨대요. 넘어지셨는데 그 이후로 통증이 너무 심하고 목도 아프시고 좌측 팔이 저리고 이러는 목 디스크 증세가 생기고 어깨 힘줄도 좀 다쳤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목 통증이 있고 양쪽 날개 쪽지와 심한 쪽 디스크가 심한 쪽으로 이렇게 팔이 저린 증세가 있어가지고 너무 심한 사람은 이렇게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어서 바로 눕기 힘들어서 어떤 데 심지어는 아픈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조금 증세가 가벼워져서 소파에서 이렇게 막 잠을 바로 눕지를 못해서 이렇게 소파에서 밤을 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목 디스크가 있는 부위에 부드러운 카테터를 신경 옆을 지나가서 디스크 있는 부위에 해가지고 그 디스크가 흡수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고비가 그 염증 물질이 확 줄어들면서 디스크도 튀어나온 양도 약간 줄어듭니다. 100% 다 줄어들 수는 없고요. 수술을 해도 100% 다 줄어드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나면 환자분이 증세가 많이 좋아져서 그 나머지 부분은 증세는 한 달, 2달 이래지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아무래도 목을 수술하게 되면 2달, 3달은 아무래도 뭐 자기가 하는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안 하면 그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시술을 하면서 좀 이제 그 경과를 보시는 거죠.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준표 씨가 받는 시술은 신경 성형술인데요. 좀 따뜻한 느낌이 옵니까? 조금씩 오지요. 어지럽지는 않습니까? 디스크 질환으로 힘든 분들을 위한 비수술 치료 방법의 하나로 척추 사이의 구멍을 통해 초소형 카테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특수 약물을 주입해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시술입니다. 지금 보니까 3번, 4번하고 6번, 7번에 목 디스크가 좀 제법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좌측 팔하고 어깨, 날개 쪽지가 통증이 심하고 팔도 손도 저리고 이랬는데 시술이 다행히 그 카테터가 그 위치에 잘 들어가고 이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아무래도 올라가서 환자분이 좀 움직여 보셔야 알겠지만 지금은 시험상에서 카테터 위치가 좋아서 아마 결과는 괜찮지 싶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입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준표 씨. 부분 마취를 해서 시술 후 3-4시간의 안정을 취하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일할 때 지금 무거운 거를 동생들이 거의 다 들고 저는 그 무거운 건 안 들고 있는데 이게 빨리 나와서 제가 이제 무거운 거를 좀 들어서 이렇게 일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 척추 수술을 받은 강은자 씨는 퇴원 후 오늘 첫 진료를 받는 날입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건강한 모습인데요. 미용실을 하는 은자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하다 주저앉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미용을 하니까 서서 일할 때 서서 그 자세로 일할 때 이제 심하게 아프고 이제 오전에는 조금 괜찮다가 일하고 나면 오후 되면 막 더 이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니까 그 아픈 게 요 엉치로 왔다가 뭐 허벅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아픈 게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금 수술하고 좋아졌어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걷는 거는 좀 더 걸어져요? 걷는 거는 이제 통증이 없으니까. 내시경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경만 풀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거는 소변이 장애가 심했잖아요. 그죠? 하루에 3번, 서너 번씩 이렇게 자가 도녀 소변줄로 해가지고 소변을 빼고 이랬는데 이 신경이 넓어져가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소변까지 좋아지면 참 좋겠는데 그 소변이 좋아지는 거는 우리가 한번 기다려 봐야 돼요. 신경이 살아날지 그 신경이 그래 살아나가지고 그것까지 좋아지면 너무 진짜 다행인 거고 그죠? 그건 한번 기다려 봅시다. 아직까지는 조금 뭐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나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신경이라는 건 한번 마비가 오면 그 회복이라는 건 우리가 좀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경과 보시고 제발 바닥에 앉지 마시고 걷는 운동은 좀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경과 한번 봅시다. 잘 하고 계십니다. 잘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치료가 진행 중이니까요. 예. 10년 전에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으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자궁경부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5번 천추 앞쪽에 이 부분에 있다 보니까 병 조직만 이렇게 방사선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조직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소변을 보고 나면 잔뇨가 200cc, 우리가 정상이 한 50cc 정도 남거든요. 50cc 이하 남아야 되는데 200cc가 남으니까 항상 자기 스스로 이래 하루에 5, 6회 정도 자가 도뇨, 소변줄을 자기가 넣어서 소변을 잔뇨를 이렇게 빼주는 그런 일을 벌써 이렇게 수년간 했던 겁니다. 그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자궁경부암 때문에 방사선 치료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가 전방전이증, 여기 4번, 5번 전방전이증이 심하면서 신경을 너무 압박하니까 이 밑으로 가는 데가 전부 다 항문, 성기, 방광으로 가는 신경들이 거기에 모여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 신경이 약해지다 보니까
방광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수술 전 사진인데 이렇게 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어긋나 있는데 예전 같으면 이 수술을 뭐 대부분 나사 이렇게 나사 고정술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나사 고정술보다는 너무 이렇게 뒤에서 내시경으로 신경만 풀었는데 여기 보면 이 뒤에 있는 이렇게 신경을 누르던 인대 부분이 까만 인대 부분이 잘 제거돼서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잘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치 아프고 다리가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던 증세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변 기능까지, 방광 기능까지 회복되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신경이 약해진 건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도수 치료를 위해 치료실로 이동한 은자 씨. 수술만큼이나 재활 치료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도수 치료는 척추, 관절, 근육 등을 손으로 바로 잡아서 통증을 완화하고 체형의 변형, 운동장애 등을 교정해주는 수계 치료입니다.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기 때문에 명확하게 문제 부위를 파악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뼈가 어긋났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더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 멈춰준다면 뭐 이대로 뭐 생활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일상생활을 하고 아무리 허리를 아껴 쓴다고 하지만은 본인이 하시는 일도 있고 그래 하다 보면 조금씩 어긋나게 되면 나사를 나중에 보강해야 될까 그게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봐서는 한 5년, 10년은 버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항상 제 예측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달라진 거는 요 다리가 안 아프니까 수술 딱 하고 나자 병실에 올라가고 이제 깨보니까는 다리가 그렇게 아팠던 게 안 아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 것 같지. 하길 잘했다 싶고 이게 진작 이 정도면 진작 할 걸 왜 이렇게 아픈 걸 참았나 싶고 이제 운동도 조금 될 수 있으면 좀 해야 되고 전에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걷기라도 하고 싶어도 이게 너무 아파서 못 걸었거든요. 저녁에 나가서 좀 걷자고 우리 아저씨도 그래 해도 이게 아프니까 걸을 수가 없는데 그래 이제 좀 괜찮으니까 좀 걷기라도 하고 몸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조금 더 연장해서 해야지. 그게 꿈이에요. 또 예전에는 전부 다 이만큼 절개해서 크게 수술을 하고 나사 고정하는 큰 수술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현미경 보고 요만큼 여는 방법도 있고 그거보다 다 작게 내시경으로 신경을 풀어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 상황하고 의논해가지고 뭐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해야지 또 오래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척추질환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지만 과도한 운동과 잘못된 자세로 청년층에서도 진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관한 관심과 문제에 대한 대처가 아닐까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질환을 방치해 악화시키는 것보다 적극적인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행복 중에 하나인데요.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치아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요즘 치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음식물을 먹게 되면 아파 불편해. 많이 안 씹고 삼키게 되니까 위에도 부담을 가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맨날 남들같이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럼 매일같이
씻어야 되고 이어야 되고. 치아는 노화를 잘 느끼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랜 시간 치아를 사용하다 보면 잇몸이 약해지고 느슨해지며 탈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면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100세 시대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전학 임플란트의 모든 것을 신준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요즘에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대이고요. 수명이 연장이 되었지만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틀니를 쓰게 됐을 때 그럴 때 생기는 상실감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임플란트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전체 임플란트를 해서 틀니를 쓰지 않고 좀 더 이런 외형이라든지 그리고 잘 씹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발전을 해서 거의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신질환이 잘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 그런 상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틀니가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철식으로 꼈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나다운 모습에서 위축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다운 모습으로 복귀를 하고 또 자신감 있는 나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것에서는 전체 임플란트, 전학 임플란트가 환자분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양 섭취가 잘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또 운동도 가능해지고 사회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좀 더 생활의 질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치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여전히 단아한 모습으로 병원을 찾은 이수조 씨는 오늘 보철을 넣기 전 마지막 임시치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어 임플란트 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아 흐뭇하기만 합니다. 선천적으로 우리가 잇몸이 약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 한번 해보라 해서 쌤한테 그러니까 그래가 막 쓰다가 여기 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평상시에는 음식물을 먹게 되면 아파 불편해. 많이 안 싱고 삼키게 되니까 위에도 부담을 가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검진을 한번 해보니까 있는 이마저도 안 좋다는 거라. 저는 이제 올 적에는 부분적으로 임플란트 하기로 하고 왔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 되었죠. 지금 이제 잇몸에 이가 이제 불편한 게 없으니까 씹는 게 좀 강도가 전에 이보다는 좀 좋아졌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간 단계로 앞으로 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걸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앙 다물어 보세요. 높이가 이대로 만들면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임시치아는 환자의 구강 내에서 인상체득 후 맞춤 제작되며 최종 임플란트 보철을 올리기 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기공사랑 같이 한 번 더 체크 좀 할게요. 얼굴과 치아의 조화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점검해 최종 보철을 제작하기 전 가장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마지막 보철물이 바로 만들어 버리면은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도 하는데요. 수조 씨는 이 시간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환자에게 가장 편하고 알맞은 치아를 선사하기 위해 직접 카메라를 잡는 신준혁 원장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요
입술이 이렇게 표정을 지으실 때나 이럴 때 보면 네. 아직은 이제 지금 방금 이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조금은 자연스럽진 않은데 네. 이렇게 활짝 웃을 때 여기 잇몸이 얼마나 보일까 네. 요거를 보고 잇몸이 들어간 보철 그 크기를 저희가 정하거든요.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치아고 네. 계속 형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 기공사가 한번 보고 네. 또 저 기공실에서 어머님 어떤 치아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 드리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한번 디자인해 볼게요. 결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식사도 뭐 당연히 씹는 거랑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씹힐 거예요. 그래서 결과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상계 환자분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어금니가 이제 없는 상태 또 아래쪽 앞니가 없어서 엇갈리게 치아가 없는 상태로 오셨고 전체적으로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이를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하셨습니다. 위쪽에 특히 부분 틀니를 예전에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 틀니의 고리가 보기가 싫어가지고 환자분께서는 이 외모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두는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든 치아가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셔서 일단 치아들을 다 발걸을 하고 너무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시는 바람에 뼈의 폭도 굉장히 얇고 골질도 굉장히 좀 약한 그런 상태여서 위에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앞니 쪽, 어금니 쪽 이렇게 6개 정도를 심어서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양쪽으로 한 5개 정도를 이용을 해서 오른 파이브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보철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엔 또 그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사실은 치과 쪽에서는 좀 이슈이긴 한데 골다공증 자체는 치과 치료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치료하기 위한 약제라든지 주사제들 중에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악골괴사라든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조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조심스럽게 하나씩 발치를 하고 혹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생겨서 진행을 했고요. 환자분의 어떤 위생관리라든지 치과의 어떤 치료의 어떤 정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될 케이스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점검을 통한 이수조 씨의 임시치아 수정으로 기공실이 바빠졌습니다. 자체 기공실에서 환자의 치아 형태와 구강 구조를 고려해 빠르게 제작 중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초 보철물이 설계되고 제작돼 장착되는 그 순간까지 신준혁 원장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저희가 이런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이 생각하는 그런 원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의사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공사가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이런 3가지의 요소가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창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치아를 가지고 한번 밑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 다음 단계에서도 저희가 프레임 위에 또 임시치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간 단계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기능적으로 잘 씹혀야 되고요. 그리고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가 건강했을 때 모습으로 다시 복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잘 씹히고 편안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같은 건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럴 적에 음식 자유롭게 씹고 먹는 거 입 벌리고, 그러고 웃을 적에 미소가 좀 예쁘다는 소리, 아마 늙어도 괜찮네 이런 거, 그걸 바람입니다. 기대감이 큽니다. 임플란트를 시작하기 전 전체 틀니를 사용했던 정영춘 씨는 오랜 틀니 사용으로 골소실이 일어나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지 못해 항상 얼굴이 어두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얼굴이 편안한 것을 보니 그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나 봅니다. 틀니 있어서 저기가 불편은 그게 말할 수 없지 뭐. 맨날 남들 같이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매일 같이 씻어야 되고 이어야 되고, 그 불편하면 그 말로 표현을 못하지요. 치과에 가서 문의도 해보고 하니까는 힘들다고 좀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런 소리도 듣고 해서 포기도 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보니까는 제보도 모르는 사람도 이 틀니로 임플란트를 했더라고. 지금은 이제 지금 3번을 수술을 했는데 오늘 4번째인데 참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 살다 보니까 이리 좋은 날이 있나 오는가 싶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른쪽 밑에 임플란트 수술 또 진행하겠습니다. 뭐 많이 안 아프시죠? 네. 예, 뭐 힘든 수술인데 잘 이겨내고 계시고, 또 오늘은 요 오른쪽 밑에 이게 임플란트 한 3개 정도 들어갈 생각입니다. 위에 힘든 수술도 다 잘 이겨내셨고, 또 밑에 저 마무리까지 잘 해서 아마 이대로만 하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환자분은 내은 당시에 이가 없는 상태, 무채악인 상태로 틀니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계속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상태에서 오셨는데, 어금니 쪽에 그런 상악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으셔가지고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악동의 어떤 막을 조금 들어 올려서 인공뼈를 집어넣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했고요. 예전에는 뭐 입원을 해야지 될 정도의 그런 치료의 어떤 난이도가 있고,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그냥 간단하게 통원 치료로 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상기 환자분도 뭐 일상생활 하시면서 또 쓰시던 틀니 그대로 쓰시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아래쪽 뼈가 많이 소실이 된 경우에 혀학이 약간 존돌이 되는 그런 양상이 좀 보이고, 뼈가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뼈가 많이 소실이 돼 있어서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로 채워야 될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아 타입으로만 이를 만들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많고 또 여기가 너무 꺼져 보이고 합죽해 보이기 때문에 잇몸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보초를 만들어야 되고요. 뼈가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개수가 6개, 7개, 작게는 4개 정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전체 치료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저희가 오론 X라고 하는데, 환자분은 오론 7 정도의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체형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티타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아주 정밀하게 치아가 들어가고, 또 아래쪽 턱이 나온 게 원래 나오신 분이 아니라 너무 이가 공간이 없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래턱이 전돌이 됐고, 이런 분들은 치료가 되고 나면 다시 턱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구강 촬영으로 환자의 구강 상태를 꼼꼼하게 검진하고 정밀 진단을 진행합니다. 검진과 진단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수술 계획을 세우고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검진부터 상담, 진단, 치료, 관리 등의 모든 치료 과정을 디지털화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 보철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좀 더 나은 형태의 보철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아날로그로는 제작하기가 굉장히 힘든 보철들이 이제 디지털로는 좀 더 우리가 쉽게 그리고 좀 더 퀄리티가 높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로는 뼈 상태만 좋다면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시치아를 바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원데이 임플란트 뭐 이런 식도 우리가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케이스에서는 작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치료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이 들어간 오론 X 같은 보철물을 디지털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끔 발전을 했고요. 사전에 모의 시술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임플란트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나 이런 어떤 힘을 빌려 가지고 좀 더 단순화시키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게 됐고요. 지금은 그 3D 프린터의 그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까지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얼굴 타입에 따라서 어떤 형태냐 그리고 어떤 악습관을 가지고 있냐에 맞추어서 임플란트 보철을 저희가 조금 개인 맞춤형으로 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을 하였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이제 남아있는 오른쪽 아래쪽에 턱뼈 임플란트를 이제 마저 식립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본을 뜬다고 하죠. 인상을 체득을 해서 이제 보철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높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3D 프린터를 이용한 그런 임시치아를 가지고 중간에 밑그림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티타늄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보철이 나오게 되면 그걸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 내가 음식을 그 돼지 삼겹살 상추 쌈에 싸가지고 먹는 거 근데 그거 하면 그런 거 하면 우두우둑 씹어 먹고 열무김치도 좀 마음대로 팍팍 좀 씹어 먹게 되시면 싶은 생각 그런 게 제일 좋기도 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유롭게 병원을 들어서는 김광섭 씨는 전악 임플란트의 모든 과정을 끝내고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달리 편안한 얼굴이지만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치아 상태가 너무도 안 좋아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위에 이빨이 없어요. 위에 이빨에 털리를 끼고 있었는데 제일 불편했던 게 구역질이 나서 털리를 못하고 있겠더라고요. 한두 시간은 되는데 그 시간 이상만 지나면 이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사과 같은 게 묻기가 굉장히 불편했고 외출할 때 뭐 깜빡하고 놓고 간다든지 서울에서 세 군데를 다녔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저번에 체크 6월 달에 체크하고 네. 오늘 6개월 만에 또 체크입니다. 네. 따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네. 예, 제가 오늘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주시고. 임플란트가 끝난 후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치주질환 관리와 더불어 보철물의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오래도록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요 잇몸이 들어가 있는 보철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치를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오래 씁니다. 지금 너무 상태 좋고 지금 뭐 못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죠. 예. 잇몸하고 이 사이에 네.
물 청소를 하거든요. 예, 워터피크 그런 걸로. 네네네. 잘하고 계세요. 네. 지금처럼만 관리해 주시면 오래 쓰실 거예요. 네. 성기 환자분은 위쪽에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이전에 임플란트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아예 포기하고 계셨다가 이제 내원을 하셨고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가 뭐 1mm도 안 되고 0.5mm 이하의 뼈 상태를 가지고 계신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뼈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런 뼈를 이식을 해서 뼈를 억지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6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전체가 이 보강이 되는 그런 형태의 치료가 됐고요. 좀 더 젊으시고 또 일상적인 나다운 모습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보철 형태가 잇몸이 들어가 있는데 보증이 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이 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팔자주름도 없고 굉장히 본인의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는 형태로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한가롭게 오후를 즐기는 광섭 씨. 가장 먹고 싶었던 사과를 한 입 크게 베어뭅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는데요. 이런 변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람 만났을 때 자신감도 있고 마음대로 웃을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게 이거 사과를 깨물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관리 잘해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튼튼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고 밑에 이빨도 관리 잘해가지고 위에 이빨하고 맞춰가지고 오랫동안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치과 쪽에 그런 임플란트의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예전에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본인 생각에 나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실제로는 또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다운 모습으로 그런 복귀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잊지 마시고 또 그런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또 이런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의 하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치아 건강은 몸 전체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약해진 치아는 회복이 쉽지 않아 나이가 들수록 치아 문제는 일상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아를 대체할 방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 100세 시대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